오후 예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목사, 전도사 때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교회 다닐 때도 고민이었어요. 주일 예배 드렸는데 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왜 저녁 예배를 드리지? 그게 저의 이제 늘 숙제였습니다. 그냥 온 김에 한 번 더 드리라는 건가? 1+1인가? 주중에 잘 모이니까 한 번 드렸으니까 또 드리라. 왜냐면 그 한 주를 살게 하는 말씀을 주일 낮 예배 때 들었는데 또 오후에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살 말씀은 주일 낮 예배, 공동체 예배의 말씀으로 살고 주일 오후에 때는 좋은 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한 게 주일 오후 이 책 읽는 오후 예배죠. 그래서 그림책도 있었고, 또 자연책도 있었고, 요리책도 있었습니다. 또 실용서적도 있었어요. 수납과 관련된. 그리고 역사책도 있었고, 소설도 있었고, 또 인문서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작년 한 해 우리 한 30권 가까이 우리가 책을 본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이 기억나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좀 우리의 지성을 잘 연단하고 쌓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도 계속 그렇게 갈 건데 특별히 2월 한 달은 한 책을 가지고 사주를 볼 겁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예, 굉장히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삶이 가능할까? 그래서 조합 운동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를 살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그걸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조현이라는 분은 한겨레 신문의 기자이고요, 종교 분과의 기자이고요. 이분이 이제 주로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 모여 사는 곳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종교 분과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접하다가 좀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또 조사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공동체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몇몇 가지 사례만 좀 보면서 우리도 좀 욕심내 볼 만한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장차 가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걸 보고 우리 당장 내년부터 공동체를 삽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 많이 필요하죠. 그 적어도 그런 삶을 환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고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날에 제가 건축과 관련된 세미나를 듣다가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날 이제 재개발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그게 수명이 연한이 다 했기 때문에 50년 정도 뭐 되면 이제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 재건축하는 거 당연히 아는데 정말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맞물려 있는 그런 집값, 땅값, 그것과 관련돼서 그런 연유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많이 한다는 그게 현실적인 것이다.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한다. 그래서 그 건축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욕망 때문인지 현실 때문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하나만 물어보면 된다. 그 집을 들어가는 사람한테 제가 100년 동안 살아도 끄떡없는 집을 지어드릴까요? 물어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싫어한대요. 한 3, 40년 살다가 부수고 싹 좋은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아파트를 다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구조, 이 자본주의 하에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자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자본과 동떨어진 그 사고나 판단을 하기에는 되게 취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요즘 들어 1인 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1인 용품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거 아세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기업에서 1인 용품을 더 홍보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4인 가족에게 한 대 파는 것보다 1인 가족에게 4대 파는 게 훨씬 더 이문이 남습니다. 이건 함께 써도 함께 쓰는 것보다 당신 홀로 아주 우아하게 편리하게 이게 사용하는 걸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도 단순히 1인 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1인 용품이나 개인 용품들이 부각되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것의 경제적인 이익이 훨씬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사회가 이야기하고 또 그런 상품을 팔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같이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건 대단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조직이, 모든 사회 조직이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등급이 올라가든지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만두든지, 뭐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조직 단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졸업이 없는 데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유일하게 졸업이 없는, 그리고 누구나 다 어울려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도 같이 어울리는 교회가 점점 부담스러워지죠. 나 홀로 편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점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다르게 산다는 것, 이제는 좀 어울려 산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고 이제 두려움부터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뭔가 연을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을 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분은 얼마나 우리와 연을 끊고 싶을까, 뭐 이런 거. 예, 예. 우리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안에 계속 연단해야 될 그런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혹은 그런 툭툭 이렇게 찔리지 않고 지내는 건 되게 어렵죠. 피상적으로 사귀면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만나면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지만 그냥 거기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좀 그 말 속에서 가시 같은 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빼내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우린 지금 너무 좋은 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지만 이제 계속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서가 바닥이 되면, 우리의 감성이 바닥이 나면 우리 집에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 사람을 통한 그런 아픔은 사람을 통해 치유하게 하신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는 소행주 공동체라는 데가 있어요.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행주라고 말하는데요. 요즘 공동주거, 공동육아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주택도 공동주거, 그게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90%까지 대출해주고 그 금액이 20억까지 대출해줘요. 저리로. 그러니까 이 도시공동체 안에서, 도시사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이 사회도 알고 또 정부도 아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거의 형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집단 거주하고 공동주거는 다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집단 생활을 하자는 거야 이러는데, 집단 생활이 아니에요. 집단 생활은 어떤 거냐면 아파트가 집단 생활이에요. 그 안에 그냥 집단으로 다 모여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공동주거는 어떤 거냐면 개별적인 삶이 주어져요. 그런데 공용으로 함께 나눌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또 개인의 가정의 삶으로 돌아가고 나누고 돌아가, 마치 마을처럼 각 집안에 살다가 거리로 나와서 함께 어울리다가 다니다가 곧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공동주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인의 삶이 사라지는 집단 생활, 뭐 집단 거주,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소행주라고 하는 소행주 공동체가 있는데요. 서울 안에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분들이 7년 가까이 준비하면서 이미 알고 계시던 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든 거죠.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서 서로 연구하고 더 여행을 같이 다니고 더 가족 행사를 서로 맞이하면서 7년 가까이 살면서 이제 우리 같이 집을 짓고 한번 살아보자. 지금처럼 살면 될 것 같다. 이제 그걸 확신하고 이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 대신에 이 집은 소통이 있어야 한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소행주, 그렇게 사는데 굉장히 멋지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소행주가 지금 11호까지
서울 안에 경기도에 수원에 저 안양에 소행주 2호, 소행주 3호, 소행주 4호 이제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왜 풍요로워졌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구매하고 내가 다 소유하려고 하면 집만 늘어나고 정말 힘든데 이건 두고 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렇게 두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또 서로 사귐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책 내용보다는 이분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 보면서 이런 삶을 한번 좀 욕심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소행주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모시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부러워합니다. 어머, 우리 집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머, 너무 궁금해요. 어머, 서울이에요? 서울이네요. 시골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바로 보민의 식구들이 사는 집입니다. 벌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조선간장이 뭐야 그러면? 웃음꽃이 피네요,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거 넣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어?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니까. 먹을 수 있게 해야 돼. 사골 엑기스를 사고 아, 그렇죠. 제 맛이죠. 약간 조미료 액상 종류. MSG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라면 스프 넣을까 라면 스프?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먹을만해. 먹을 수는 있다. 맛있어야 되는데 지금 먹을만 하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못 먹을까봐 걱정했는데 먹을만 해지니까 일단 뭐 맛있다는 이제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고기나 먹어야죠. 됐어. 아니면 이제 사람들 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고기는 맛있어 보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 봐요. 작년에도 했다는 거 보니까 매년 하는 행사인 것 같죠? 아, 실패야, 처음부터. 근데 설마 이 집에 아빠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특별한 날 맞고요. 그래서 아빠들이 나선 거지 아빠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집에서는 아빠들이 하는 일이 원래부터 많거든요. 주로 집에서는 엄마들이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때는 좀 주로 아빠들이 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도 주로 아빠들이 하고. 이번엔 뭐 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뭔고 하니 아이들 세뱃돈입니다. 아, 오늘이 설날인가 보군요. 초등 저학년들은 한 2,000원씩 주고요. 초등 고학년들은 3,000원. 중학생은 5,000원. 고등학생은 10,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걷어가지고 한 번에 주는 거고요. 400, 300, 봉투 19개 준비 완료. 많기도 합니다. 400, 시흥, 현웅, 봄이 다 됐네. 애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그래서. 숨겨놨다가. 왜 아이들이 19명이나 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보민의 집은 9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8년째고요. 연락은 주로 이렇게 모바일 메시지로 한답니다.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되시죠? 아니 5시에 모이는 거 아니야? 아이 떡국팀이 늦었어. 아 왜 그랬어? 드디어 엄마들 등장이십니다. 만 5년째 이렇게 한복 입고 대보름에 모여서 같이 절 세배하고 그러니까 덕담 나누고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을 축하해주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잔치였으면 좋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차려지긴 했지만 차려놓고 보니 푸짐합니다. 역시 음식은 아빠의 손맛이죠.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요즘 공동주택은 많지만 이렇게 이웃끼리 설날 챙기는 곳이 있을까 싶어요. 애들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또 보미가 사연까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많이 먹어라. 네. 자, 밥 다 먹었으면 세배해야죠. 당연하죠. 세뱃돈 받아야죠. 그냥 막무가내나 막 이러면서 놀아요. 지원아, 손톱 물어뜯는 거 아니고. 아, 이 와중에 옆집 아빠 잔소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시고. 엄마는 여기 자, 차렷. 절. 소행주의 막내 지웅이랑 지원이부터 세배 시작합니다. 지웅아, 와, 이쁘다, 축하한다. 이거 그냥 하잖아. 바뀐 거. 또 바뀌었어요. 액수가 다른데 저거 큰일 나죠. 많으니까 이거 찾기도 힘들다. 그죠? 축하한다. 애들한테는 오늘이 대목이죠. 많이 지금 하고 싶은 거 원래 열심히 하고. 몸이 아프지 말고 이제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아이고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매년 받아가지고 감사드리죠. 부모님한테 한 번 받고 또 다른 부모님들한테 2번 받고 행복해요. 9가족은 함께 사는 이 집의 이름을 소행주라고 지었습니다. 소통으로 행복한 주택의 줄임말이죠. 소행주라 그래서 저는 무슨 뜻인가 싶었네요. 소행성 아닙니다. 소행주입니다. 소행성도 괜찮겠다. 벌써 7년 넘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같이 살고 있으니까 보미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야,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 같은 가족입니다. 소행주 건물 내부도 특이합니다. 일단 2층에는 마을 기업과 서당 그리고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인 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부터 6층까지가 살림집이죠. 이게 2집 사는 층도 있고 3집 사는 층도 있나 봐요. 예, 그렇죠. 어떠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우리 이번에 설 때 제가 이거 따라한 거예요. 전체 아이돌이 세배한 거. 저걸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렇게 세배를 하고 돈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단번에 한 번에 다 세배하자고 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가정별로 하니까 좋았죠. 예, 내년에는 우리도 이거 따라서 중학생 5,000원, 고등학생 10,000원 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기억나세요? 저렇게 어른까지 저렇게 잘하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점점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점점 서툴러지죠. 부부간에도 많이 서툴러졌습니다. 말하는 것도 서툴러졌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도 서툴러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점점 서툴러져서 사람 사이에 조그만한 상처가 있어도 혹은 조그만한 어떤 앙금이나 그게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못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또는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점점점 더 골마가서 큰 일이 생기게 되죠. 저는 사람을 대해보지 않아서 많이 대해보지 않아서 성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이 대해보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근데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며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가 시간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마음 보니까 서로 좋고 사이가 좋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 이미 그런 삶을 친밀한 삶을 살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과정까지 이런 관계까지 가는 거죠.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꾸 2개가 넘어가네요. 소행주 아빠들 중에 막내인 피터는 소행주의 사진사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조금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이게 소행주살이 7년의 기록이네요. 참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습니다. 1년에 다 한 번 같이 가는 여행이 있고 엄마들끼리 아빠들끼리 가는 여행 또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여행으로 뭉친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머리 잘랐다. 한솔이 내복이라서 옷. 그 시간 피터 집에는 꼬마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단발머리.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는 나름 우리끼리 약속 같은 거예요. 근데 친구는 아직 자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남의 집 안 갔고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뭐 그냥 일상이네요. 그죠? 네. 같이 가. 소행주 아이들의 특징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도 몇 번씩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지 모릅니다. 맨발로 다녀도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번에는 3층 평범네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바닥에 자. 시실내에서 들어가자. 나 신발 두고 와버렸는데. 쓸쓸히. 여기서 시실이란 2층의 공용 공간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근데 공용 공간을 통해서 3층 평범네 집으로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지우야. 와,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쪽으로 해서 가야 돼요. 애들이 뭐 빠삭한 거지 뭐. 그러니까요. 어머, 이쪽으로 넘어가야 무슨 돼요. 미로예요, 미로. 어머, 지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이 있네? 바로 방이네. 근데 어? 무슨 사다리예요? 사다리. 사다리를 탑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결국 3층 평범네 집이 짠 하고 나오는 거죠.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세상에. 재밌는 거예요, 애들은 저게. 창의력이 그냥 쑥쑥쑥이에요. 네, 얼마나 재밌을까. 어렸을 때 저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무슨 제크와 콩나무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고. 어머. 되게 오랜만에 올라온다. 여기서 뛰어내. 예전에는 여기가 평범 아들 방이었는데 아들은 다 컸고 이제 아이들 차지가 된 거죠. 동생들까지 다 챙겨서 주섬주섬 올라옵니다. 피터네에 이어서 이번에는 평범네인가요? 이거 봐, 일상이에요. 놀래지도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아요. 애들이 아무 집이나 막 다녀. 너무 좋아요. 좀 서늘한 것 같은데 켜줄 수 있을까? 먹고 있는데. 햄버거. 그래 벌써? 먹어도 돼요? 먹어. 싹 털어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저도 예쁘고. 내려가. 쓰레기 가자. 우리 아래 내려가자. 그래. 자, 획득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탕 얻었으면 가야죠. 아, 근데 진짜 저는 소통도 좋고 애들도 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개인 생활이 없지 않을까요? 걱정이 조금 돼요. 그냥 혼자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있고 싶을 때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소행주사리에서 좀 좋은 게 어울리는 건 충분히 어울리고 또 개인 생활은 충분히 보장돼요. 이제 내일 이제 학교 가야 되고 새로 입학한 애들도 있으니까 신나게 놀라고 그렇게 이제 개방해 갖고 하는 거지 매일매일 이렇게 들이닥치는 손님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러면 못 살죠. 어쩌다. 이게 나름 규율이 있는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살면서도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 개인의 삶이 보장되고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아이들이 그걸 또 터득해 나가고 배워 나가고 되게 아름답죠. 그게 소통에서 오는 거죠. 소통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고 또 평상시에 잘 어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같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분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 장면도 곧바로 보겠습니다. 소행주 식구들 모두가 애용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곳 날실이라 부르는 옥상입니다. 빨래 넣는 분 누구세요? 느리신가요? 여 옥상을 어떤 용도로 쓰고 싶냐? 그때 아빠들은 고기 구워 먹는 장소로 쓰고 싶다. 엄마들은 그럼 애들 여기에다가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빨래도 널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옥상 정원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조금씩 넣은 거죠. 텃밭이나 햇볕에 빨래 넣는 거 도시 사람들 로망입니다. 제가 단독주택 사는 것도 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가꾸는 거를 너네 요만큼 이렇게 하지 말고 경작하고 싶은 사람이 경작하자. 따먹는 것은 누구나 모두가가 되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했어요. 여기는 공동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관용 창고가 아니고요. 여기에도 소행주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죠. 내다 놓을 때는 우리 집 창고로 쓴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둔 거는 누구든 써도 좋다라는 같이 쓸 수 있는 건 이제 놓고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뭐 변기 뚫는 거다 이런 거 집집마다 비치할 필요 없잖아요. 놓고 쓰고 입주자 회의. 입주자 회의라는 게 있나 봐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답니다. 선생님이 전화 안 했지. 그리고 반상회 같은 거 반상회.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옛날에는 반장회 할 때 야쿠르트 줬었는데. 아, 짝. 지난번 잠깐 얘기 나온 건데 이 우리 동파도 이번에 있었고 해서 정말로 이제 날 풀리면 이 외곽으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천막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런 바람막이 같은 거 이렇게 말아서 있다가 출 때인데 이런 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적은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또 보완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 번에 큰 돈 쓰는 게 낫겠다 싶어요. 마음고생은 그만하고 싶어 이제. 우리 10년 안에는 해결 보자. 이걸 누가 한 분이 맡아서 약간 좀 견적 같은 것도 좀 봐보고. 아이 또 왜 나야? 결자 해지. 3월 말 입주자 회의 때 그래요. 다음 입주자 회의 때까지. 안건 저 안건. 네네. 우리 그 시실 여기 분리배출 하는 거랑 또 1층에도 분리배출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당번이 없어서 항상 하던 사람이 하더라고요. 피터, 강호, 뭐 평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 당번 하듯이 같이.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요. 민주적이에요. 근데 최성화가 그게 미안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닌. 그런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 분리배출위원장을 강호로 분리배출위원장. 그래. 빨리 내려오세요. 강호가 즉각. 하면 무조건 반응하고. 아, 맞아. 저런 거 참 좋아요. 아니면 또 최성화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저렇게 마음 활짝 열고 얘기하는 거 참 인상적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오히려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없는 걸로도. 서로의 주장을 그냥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하면서 그 사람 얘기도 좀 이해를 하고 아 저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의견을 그냥 같이 나누고 이해하고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그리고 이 마을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실의 저녁 시간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데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꼽히는 이분이 저녁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몇 인분 정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글쎄 한 30년 되나? 맨 처음에는 새 집이었어요. 새 집에서 저녁밥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공동체길 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으니까는 이렇게 한두 달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밖에서도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서 돈이 되니까 또 나도 이렇게 붙어 있고. 아, 그러니까 저녁 해먹기 힘든 집들이 모여서 저녁을 해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제일 이거 부러우시죠? 동네 일자리 창출인데요. 바로 그거죠. 대신 저녁 먹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월요일날 뭐 금요일까지 싹 정해가지고 프로그램대로 애들이 뭘 먹고 싶다 하면은 애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짜죠. 엄마들이 애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녁밥 저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요즘 다 바쁘잖아요. 근데 밖에 안 사 먹고 집밥 먹으니까 좋고. 그렇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골 이웃집하고 똑같아 지금 여기가. 문 열면 누구니 애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 아, 근데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우리 집 봐줘 뭐 우리 어디 갔다 오니까는 우리 애 좀 뭐 학교 때문에 못 가면은 우리 애 좀 챙겨줘 하면은 데리다가 뭐 신경 쓰고. 이렇게 완전 작은 시골 동네 같이. 그리고 서로 안부를 알고. 이 공동부엌도 소행주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 소행주 공용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 소행주가 마을의 구심점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하는 장면을 보셨죠.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게 어디서 올까요? 삶을 공유한 데서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삶을 공유하지 않고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하면 그건 프로젝트 중심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중심, 프로젝트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삶을 공유하면서 나아가면 이건 목적 중심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삶을 위해서 모인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덜 되거나 더 돼도 전혀 크게 개의치 않는 거죠.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졸업이 없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가정과 더불어서 졸업하지 않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삶을 공유하지 않으면 어떤 조합처럼 혹은 어떤 기업처럼 목적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 쉽게 깨집니다. 몇 명이 모이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공유되지 않고 모이는 그 순간 그게 쌓이면 더 이상 그를 익스큐즈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싶지 않고, 나를 오픈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나한테 맞는 그런 걸 이제 가고 싶은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 고촌에만 해도 몇 개나 있습니까? 내가 교회 하나 옮기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뭐 바로잡을 필요도 없고, 서운한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뭐 미안하다 할 얘기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내 장소를 옮기면, 내 위치를 옮기면 그걸로 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삶을 공유하는 게 사라지니까 피상적인 관계만 일어나가고, 한 공동체 안에 있고 한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데도 쉽게 깨지고 쉽게 갈라지고,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삶을 우리 나누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 이야기들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오시면 계시다가 가실 때 제 얼굴이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제가 일부러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교회 왔는데 꼭 목사한테 인사하고 갈 필요 없잖아요. 밥 먹었으니까. 밥 먹은 사람들끼리 차 마시다가 이제 집에 가죠 하고 그냥 쑥 가면 되지. 그걸 또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보면 또 인사해야 되고, 또 얘기할 때 또 교인들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 여기서 혼자 뭐해요? 그러고 또 가고, 그럼 거기서는 삶이 안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교회에 계시다가 그리고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다 가시면 좋겠어요. 탁구대를 설치할 때도 제발 저에게 허락받지 마십시오. 탁구대를 여기다 두고 탁구 치는 것도 목사에게 허락받아야 될 만큼 우리 교회 그렇게 경직된 교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져와서 하고 치고 내가 정리하고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삶을 공유한다는 게, 삶을 서로 나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과하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 배려하지 마시고, 막상 얘기 나눠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니까 더 진전이 되지 않는 거죠. 또 제 아내가 제일 부러워한 건데, 저녁 한 5만 원씩 낼까요? 그럼 한 50만 원 나올 텐데 어머니 한 분을 통해서 한 달 내내 저녁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내 혼자 있을 땐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어쩌다 한 번 쓰는 것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걸 관리하는 데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이고, 안 그래도 함께하기 모자란 시간인데 이걸 관리해야 되고, 이걸 유지해야 되고, 이걸 정돈해야 되고 하니까 정작 정말 필요한데 시간을 쓰는 게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함께 하면서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과 가끔 쓰는 것과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이분들이 참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소행주라고 하는 그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시죠. 여기는 어딘가요? 네, 소행주 11호가 지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이에요. 박장이 소행주 1호를 짓고 또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소행주를 짓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거든요. 어머나. 여기 이제 위에 24가구가 들어오게 24가구가 공동. 여기는 아이가 28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이번 소행주는 공동 육아를 위한 공동주택이랍니다. 지자체에서 땅을 빌려주고 공동 육아가 필요한 세대들이 임대로 입주를 하는 형식이죠. 오, 너무 좋다. 소행주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입주자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정보를 주려고. 여기도 곧 애들 웃음소리가 그냥 그닥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처음에는 소행주 1호를 본 사람들이 요청해서 같은 동네에 짓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6호까지 지어졌고요. 소문이 나면서 다른 도시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11호째 짓고 있고 12호도 계획 중이라고 그럽니다. 와, 멋지네요. 다 이쁘네, 두 집들이. 그죠? 함께
아이를 키운다든가 함께 뭐 노년을 같이 보낸다든가 이럴 때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좀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경험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굉장히 좀 소중한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집 앞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무슨 일 있나요? 지웅이가 신이 난 거 보니까 뭐 재밌는 일 같은데요. 상도 있죠? 네. 제사상인가요? 제사상 느낌이 났는데. 뭐 먹을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안녕하세요. 지신 밝게 하는데 모레도 좀 내놔야 갈 것 같아가지고 집에 있는 거 갖고 왔죠. 다 하네. 아, 동네 지신밟기 있는 날이구나. 네. 이쪽 같은 데가 어딘 거 아니? 소원을 구체적으로 빌어드리려면 우리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어. 한 분 나오셔서 입대 수행주 사람들과 모든 동네 이웃들이 올 한 해 건강하고 신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족들 건강 행복 우리 아이들 새롭게 함께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일단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이제 점점 크니까 커도 사이좋게 어른들도 이제 점점 좀 뭐랄까 사는 일들이 바빠지지만 그래도 화목하게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같이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 빌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시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지만 그렇게 맞춰가기까지 얼마나 티격태격 또 안 좋은 일도 많았을 거고 그걸 다 딛고 지금 마치 오래 산 그 해로하는 부부처럼 가족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7년이라는 세월을 맞췄다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거의 해로를 한 부부만큼의 내공이 쌓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바꾸려고 들지 말라고. 그냥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투영돼서 애들을 바꾸고 싶으면 어른이 먼저 바뀌어야 된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애들한테는 뭐 교육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상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 그 말씀처럼 작년같이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 속에 얼마나 저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그 어른들의 모습에 아이들은 다른 교육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럽습니다. 예, 한번 욕심내볼 만한 삶 아닌가요?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함께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자,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환영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되게 멋있게 살지요. 되게 그 영상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내용들이 이 책에도 있고 그 포함되지 않은 영상에도 있지만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도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어른들이 화목하니까 아이들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배려해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계신 분들이 서로 배려하면 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상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대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 선언만 남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걸 적용해야 될 대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쉽게 그런 것들을 엄두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앙 공동체를 몇 곳을 살펴볼 건데요. 그분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주택에서 모여 사니까 이분들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신앙의 유익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어떤 깊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동 주거인가? 뭐 그걸로 이렇게 사는 거래. 근데 그 삶이 너무 부러워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주택 하나가 그냥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삶을 바라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삶이 가능하구나. 말만 들었을 땐 막연한 삶이고 불가능한 삶 같지만 먼저 그 삶을 지금 실험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것 우리 욕심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친해져서 살다가 한 10년 후에 어떠세요? 서울시에서 지원 많이 해줘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친해지고 또 계속 삶을 공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